어서 오세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이꾹이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2025년 3월에 서울 테헤란로 한복판에 우뚝 선 JK그룹 본사 빌딩입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내린 수많은 직장인들 사이로 한 젊은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27살의 윤서진이었습니다. 서진은 새하얀 와이셔츠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정장도 새 것이었고 구두도 어제 산 것이 분명했습니다. 손에는 흰색 봉투 하나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서진은 JK그룹 빌딩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상 65층, 지하 10층의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유리창마다 반사되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서진은 1층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정중앙에 있는 JK그룹 로고가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계약직 신입사원 윤서진입니다. 1층 안내데스크에서 서진이 말했습니다. 안내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임시 출입증을 내어주었습니다. 홍보팀 서정아 팀장님께서 14층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에 도착했습니다. 홍보팀 사무실은 생각보다 넓었고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윤서진 씨죠? 반갑습니다. 서정아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따뜻한 미소를 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회사 생활이시죠?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팀 분위기는 좋아요. 서정아 팀장은 서진을 사무실 곳곳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복사기, 프린터, 문서 보관함의 위치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계약직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면 정직원 전환도 가능해요. 서정아 팀장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업무는 단순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온 보도 자료를 정리하고 회의 자료를 복사하고 점심시간에는 팀장과 과장들의 도시락을 사러 가는 일이었습니다. 서진 씨, 이 자료 복사 50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진 씨, 회의실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이런 업무가 반복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서진을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약직 신입사원일 뿐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 서진은 혼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주변에는 같은 부서 동료들이 앉아 있었지만 끼워달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괜찮아. 적응하면 돼. 서진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후에는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세팅, 손님용 차 준비, 각종 자료 정리까지. 하지만 서진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서진 씨 일처리가 깔끔하네요. 서정아 팀장이 감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서진은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빌딩들의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서진과 한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서진을 사랑스럽게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 빌딩 꼭대기에 내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서진은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65층 최고층에는 회장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JK그룹 회장 정무진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야. 서진은 다짐하며 옥상을 떠났습니다. 첫 출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새로운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서진에게는 이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JK그룹 회장실 지상 65층 정무진 회장은 넓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70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금태 안경을 쓴 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인사 발령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60세의 최 비서는 정무진 회장을 30년 넘게 모셔온 측근이었습니다. 오늘은 홍보팀의 계약직 신입사원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정무진 회장은 고개도 들지 않고 서류에 집중했습니다. 그래, 뭐 특별한 일은 없었나?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최 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계약직 직원들의 인사 기록을 정리하던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요. 정무진 회장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 최 비서가 파일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홍보팀에 배정된 윤서진이라는 직원의 기록입니다. 정무진 회장은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인사기록 카드에는 서진의 기본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나이, 학력, 주소, 그리고 어머니 이름이. 정무진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란에 적힌 이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경숙?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정무진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경숙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너무나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직원 몇 살이라고 했나? 27살입니다. 정무진 회장은 계산해 봤습니다. 27살이라면 1998년생이었습니다. 그 해는 정무진 회장에게 잊을 수 없는 해였습니다. 출생지는 서울 강남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무진 회장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래, 별거 아니군. 정무진 회장은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업무는 없나?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 비서가 나간 후 정무진 회장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무진과 한 여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여자는 20대 후반으로 보였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오경숙이었습니다. 경숙아. 정무진 회장은 사진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8년 전 그가 42살이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정무진은 재벌 2세였지만 아버지의 엄격한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해준 결혼,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답답함 속에서 만난 사람이 오경숙이었습니다. 경숙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정무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재벌의 아들이 아닌 평범한 남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무진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여자와 계속 만난다면 회사에서 쫓아내겠다.
아버지의 위협에 정무진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랑과 가문 중에서 말입니다. 결국 정무진은 가문을 택했습니다. 아버지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고 경숙과는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무진은 몰랐습니다. 경숙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정말 그 아이라면 정무진 회장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동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무진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서진이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무진 회장은 최 비서를 불렀습니다. 어제 말한 그 직원, 윤서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 어떤 부분을 조사해 드릴까요? 모든 것, 출생 기록부터 성장 과정까지 빠짐없이. 최 비서는 30년 넘게 정무진 회장을 모셔왔지만 이렇게 한 직원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진행하겠습니다. 그래, 아무도 모르게 해. 최 비서가 나간 후 정무진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28년.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다. 정무진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정말 서진이 자신의 아들이라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14층 홍보팀에서는 서진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둘째 날이었지만 벌써 업무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65층 회장실에서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후 최 비서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완료했습니다. 어떻게 나왔나? 최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서진 씨는 1998년 3월 15일 서울 강남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생신고서상 아버지라는 공란으로 되어 있고 어머니는 오경숙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무진 회장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후로는 오경숙 씨는 윤서진 씨가 5살 때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후 서진 씨는 여러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무진 회장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학은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벌어가며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성적도 우수했고요. 현재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대느라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정무진 회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라고? 오경숙 씨는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고했습니다. 오경숙 씨는 현재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윤서진 씨가 혼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무진 회장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숙이 살아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서진이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확실한가? 정말 그 아이가 DNA 검사를 해봐야 100% 확실하겠지만 정황상으로는 거의 확실합니다. 정무진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8년 동안 몰랐던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정무진 회장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소라면 최고층 회장실에서만 지냈을 텐데 자꾸만 아래층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늘로 벌써 3번째 순실을 나오셨네요.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무진 회장은 14층 홍보팀 앞을 지나가며 슬쩍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진이 복사기 앞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장은 잠시 멈춰서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의 옆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지하게 일에 집중하는 모습, 정확하고 꼼꼼하게 서류를 정리하는 손길까지 모든 것이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정무진 회장이 홍보팀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편하게 하세요. 그냥 둘러보는 것뿐입니다. 정무진 회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서진에게 향했습니다. 서진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인사했습니다. 계약직 신입사원 윤서진입니다. 서진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정무진 회장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소리 톤, 말하는 방식까지 자신과 비슷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나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진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세요. 정무진 회장은 더 이상 머물지 않고 홍보팀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모습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무진 회장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임원회의에 홍보팀도 배석시키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홍보팀장에게 연락해서 회의 자료 준비하라고 해. 네, 알겠습니다. 최 비서가 연락을 취했고 서정아 팀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임원회의에 배석하라고요? 네, 회장님 지시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홍보팀은 분주했습니다. 임원회의 자료를 준비하느라 모든 직원들이 바빴습니다. 서진 씨, 이 자료도 같이 가져가 주세요. 서정아 팀장이 서진에게 파일을 건넸습니다. 제가 회의실까지 가도 되나요? 물론이죠. 회의 중에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전 10시 63층 대회의실 JK그룹의 모든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정무진 회장을 중심으로 디귿자 형태로 앉아 있었고 홍보팀은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진도 서정아 팀장과 함께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규모의 회의는 처음이라 긴장되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안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실적 보고, 신규 프로젝트 검토, 인사 발령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정무진 회장은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자꾸만 서진을 흘깃흘깃 봤습니다. 서진이 메모하는 모습, 집중해서 듣는 자세, 심지어 펜을 잡는 방법까지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회장님, 마케팅 전략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한 임원의 질문에 정무진 회장은 잠시 멍했습니다. 서진을 보느라 회의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 네.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정무진 회장의 대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보통이라면 더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지적을 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의실 한편에 앉아있던 정세영 본부장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정세영은 정무진 회장의 재혼 후 얻은 장남으로 44살의 나이에 이미 본부장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뭘 저렇게 보고 계시는 거지? 정세영은 정무진 회장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그 끝에는 홍보팀에 앉아있는 서진이 있었습니다. 저 계약직이 뭐 특별한 게 있다고. 정세영은 서진을 유심히 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20대 남자였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어 보였는데 왜 아버지가 그렇게 신경 쓰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무진 회장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홍보팀 수고했습니다. 정무진 회장이 홍보팀 쪽으로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서정아 팀장이 대표로 인사했습니다. 특히 신입사원도 열심히 참여해 주었네요. 정무진 회장이 서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서진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정무진 회장은 충동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진이 당황했습니다. 어머니요? 네, 그냥 궁금해서요. 저희 어머니는 서진이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정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다른 회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정세영의 개입으로 대화가 중단되었습니다. 정무진 회장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죠. 정무진 회장이 서진에게 말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서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회장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궁금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정세영은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약직 직원에게 보이는 관심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놈이 대체 뭐지? 정세영은 서진을 경계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뭔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세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진에 대해 곰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직접 알아봐야겠어. 정세영은 결심했습니다. 정세영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아버지 정무진 회장이 계약직 윤서진에게 보이는 관심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홍보팀을 참석시키고 부서 순실을 핑계로 14층을 자주 내려갔습니다.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있다고. 정세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계약직이라면 아버지가 그렇게 신경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직접 조사해보자. 정세영은 결심했습니다. 우선 서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정세영은 서진을 몰래 미행했습니다. 퇴근 후 서진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진은 회사를 나와 지하철을 탔습니다. 정세영은 한 칸 떨어진 곳에서 서진을 지켜봤습니다. 서진은 강남역에서 내려 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왜 병원에 가지? 정세영은 의아했습니다. 서진은 병원 안으로 들어갔고 정세영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서진이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서진은 병원 앞 카페에 들어가 혼자 커피를 마셨습니다. 정세영은 병원 접수처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방금 나간 젊은 남자분, 무슨 과에 다녀가셨나요? 죄송하지만 환자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당연한 답변이었습니다. 정세영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정세영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윤서진이라는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 주세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아볼까요? 출생 기록, 가족 관계, 성장 과정, 학력, 경력. 빠뜨릴 것 없이 다 알아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정도면 가능합니다. 정세영은 탐정에게 성금을 지불했습니다. 조용히 진행해 주세요.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물론입니다. 전문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완료했습니다. 만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세영은 조용한 카페에서 탐정을 만났습니다.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윤서진 씨에 대한 모든 자료입니다. 정세영은 파일을 받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출생신고서상 아버지 란이 공란이라고요? 네, 미혼모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오경숙 씨로
현재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정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경숙? 그 이름을 아시나요? 정세영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조용히 나누던 대화에서 나왔던 이름이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윤서진 씨는 어머니 사망 후 여러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고등학교 때부터는 혼자 살았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대학까지 마쳤고요. 정세영은 자료를 더 자세히 봤습니다. 서진의 성장 과정이 험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이 또 있습니다. 탐정이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윤서진 씨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병원에서의 기록입니다. 병원? 매달 한 번씩 강남의 한 종합병원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치료받는 게 아니라 정세영은 탐정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병원비를 납부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장기 입원한 자 누군가의 비용을 대납하고 있어요. 누구의 병원비를 내는 거죠? 오경숙 씨입니다. 정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다고요? 네, 중증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윤서진 씨가 혼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요. 정세영은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진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가요? 오경숙 씨와 정무진 회장님의 과거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정세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28년 전 두 분은 연인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가문의 반대로 헤어지게 되었고 그 직후 오경숙 씨가 윤서진 씨를 출산했습니다. 정세영은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윤서진이 정무진 회장님의 친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세영은 파일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복 형제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100% 확실하겠지만 정황상으로는 거의 확실합니다. 정세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서진에게 보이던 특별한 관심이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 들어 윤서진 씨에게 보이는 행동이 그 증거죠. 정세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젠장, 이런 일이 아버지가 자신에게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배신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탐정이 물었습니다. 일단은 조용히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절대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됩니다. 물론입니다. 정세영은 카페를 나와 차 안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서진이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상속 문제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절대 안 돼. 저놈을 그냥 둘 수는 없어. 정세영은 서진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정세영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홍보팀에서 진행하는 신제품 마케팅 프로젝트의 기밀 자료를 이용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윤서진 씨, 이 자료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정세영이 직접 홍보팀에 내려가서 서진에게 중요한 프로젝트 자료를 맡겼습니다. 본부장님이 직접 저에게 주시는 건가요? 서진이 의아해했습니다. 팀장님이 바쁘셔서요. 중요한 자료니까 신중하게 다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진은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자료 안에는 신제품 출시 일정, 마케팅 전략, 예산 계획 등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세영은 서진이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몰래 복사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사본을 경쟁사에 흘릴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정세영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서진을 회사에서 쫓아낼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서진은 그런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성실하게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정세영이 준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저 맡겨진 일을 정확하게 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 밤 정세영은 복사한 자료를 경쟁사의 내부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며칠 후면 큰 문제가 터질 것이었고 그 모든 책임은 서진에게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정세영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진을 회사에서 내쫓고 아버지의 관심도 끊어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세영은 몰랐습니다. 정무진 회장이 얼마나 예리한 사람인지, 그리고 서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는지를 말입니다. 일주일 후 JK그룹에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극비리에 진행되던 신제품 마케팅 전략이 경쟁사에 유출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무진 회장이 임원회의에서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보안 담당 임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가 이 자료에 접근했는지 모두 조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홍보팀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신들이 담당한 프로젝트의 기밀이 유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수가 없어. 우리 팀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서정아 팀장이 당황했습니다. 보안팀에서 조사하러 온답니다. 한 직원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곧 보안팀이 홍보팀으로 왔습니다. 이 프로젝트 자료를 다룬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정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안팀장이 물었습니다. 그것은 서정아 팀장이 망설였습니다. 그때 정세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서진 씨가 마지막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진에게 쏠렸습니다. 서진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가장 의심스러운 건 사실 아닙니까? 정세영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윤서진 씨, 일단 보안실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보안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억울하게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진은 보안실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수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증이 있습니다. 보안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용한 컴퓨터의 로그 기록입니다. 해당 자료를 외부 이메일로 전송한 기록이 있습니다.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이메일 보낸 적 없어요. 여기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서진은 절망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 분명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누군가 제 컴퓨터를 조작한 거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무진 회장은 이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진이가 정보를 유출했다고? 네, 현재 조사 중입니다. 최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정무진 회장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증거? 컴퓨터 로그 기록과 이메일 전송 내역입니다. 정무진 회장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서진을 보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보안실에서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서진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인정하세요. 그러면 처벌을 가볍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안 했다고요. 서진이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때 보안실 문이 열리며 최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잠시만요.
최 비서의 등장에 조사관들이 멈췄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이요? 네, 지금 올라오세요. 서진은 떨리는 다리로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65층 회장실에 들어서자 정무진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말로 정보를 유출했습니까? 정무진 회장이 직접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누가 했다고 생각합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것 같습니다. 정무진 회장은 서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믿어보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어요. 정무진 회장은 최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 보세요. 뭔가 놓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최 비서는 보안팀과 함께 정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로그를 더 자세히 분석하고 CCTV 영상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며칠 후 최 비서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것을 찾았습니다. 뭔가요?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윤서진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사람이 그의 컴퓨터를 사용한 흔적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정세영 본부장입니다. 정무진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세영이가? 네, 윤서진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약 10분 동안 그의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정무진 회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다른 아들을 모함한 것이었습니다. 증거를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정무진 회장은 정세영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정세영이 들어왔습니다. 세영아, 할 말이 있다. 정무진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뭔가요? 윤서진 사건. 내가 한 일이지? 정세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들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뭘 말씀하시는지. 그만해라. 증거가 다 있다. 정무진 회장이 CCTV 사진들을 내밀었습니다. 정세영이 서진의 컴퓨터를 조작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랬느냐? 정무진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놈이 누군지 알고 계시면서 왜 그러세요? 정세영이 반발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윤서진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는 줄 아세요? 정무진 회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맞다. 그럼 왜 저한테는 숨기셨어요? 왜 저를 속이셨어요? 정세영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복잡한 문제였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복잡하다고요? 제가 갑자기 형이 생겼는데 복잡하다고요? 정무진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영아, 이제 와서 뭘 하려고 하세요? 상속도 나눠 가지라고 하실 건가요? 정세영의 질문에 정무진 회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그것이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정세영의 조작, 서진의 정체,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까지. 정무진 회장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정무진 회장은 정세영과의 대화 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28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이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무진 회장은 혼자 서재에 앉아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낡은 앨범을 꺼내어 오경숙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경숙아, 미안하다. 그는 사진 속 경숙의 밝은 미소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997년 정무진이 42살이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엄격한 통제 아래에서 숨막히는 나날을 보내던 그에게 오경숙은 신선한 바람 같은 존재였습니다. 경숙은 홍대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우연히 그 카페에 들렀던 정무진은 경숙의 따뜻한 미소에 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경숙의 목소리는 정무진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날부터 정무진은 자주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회사 일로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오셨네요. 경숙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여기 커피가 맛있어서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정무진은 경숙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재벌의 아들이 아닌 평범한 남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기업 임원이세요? 경숙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요?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너무 편안하시고 따뜻하세요. 경숙의 말에 정무진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98년 정무진의 아버지가 이 관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아버지의 호통에 정무진은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버지, 재벌가의 자식이 카페 종업원과 사귄다고? 말이 되느냐? 경숙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장 끊어라. 안 그러면 회사에서 쫓아내겠다. 정무진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문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결국 정무진은 가문을 택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문의 명예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교육받아온 그였습니다. 경수가 미안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세요? 우리 이제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경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가문에서 반대해. 어쩔 수 없어. 그럼 저는 어떡하라고요? 경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무진은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 후 정무진은 아버지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재벌가 딸이었고 모든 조건이 맞는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정무진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떠날 때 경숙이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현재로 돌아온 정무진 회장은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만약 그때 용기를 냈다면, 만약 경숙과 함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 그때 최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최 비서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오경숙 씨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맡기신 편지입니다. 정무진 회장은 놀랐습니다. 경숙이가 언제 당신에게 15년 전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였습니다. 언젠가 회장님께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정무진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왜 이제야 주는 거요?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 비서가 나간 후 정무진 회장은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경숙의 손글씨로 적힌 편지였습니다. 무진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많이 아픈 상태일 것입니다. 오래 망설였지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신의 선택을 이해합니다. 가문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 서진이는 당신을 닮아서 착하고 똑똑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무진 씨, 부탁이 있습니다. 서진이를 찾지 마세요. 그 아이는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원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가르쳤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그 아이가 또다시 버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만약 우연히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당신을 사랑했던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경숙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정무진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8년 동안 쌓여온 죄책감과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경수가, 정말 미안해. 정무진 회장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아들도 버렸던 자신의 과거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정무진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서진에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28년 동안 부재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들아, 미안하다라는 말로 28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요? 정무진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고민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서진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정세영의 조작이 밝혀지면서 서진은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정세영은 즉시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은 회사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본부장이 계약직 직원을 모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왜 본부장이 그런 일을 했을까? 뭔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나?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정무진 회장이 철저히 비밀에 붙였기 때문입니다. 서진은 복직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자신을 특별하게 대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본부장이 왜 자신을 모함했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뭔가 숨겨진 게 있어. 서진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서진의 모습을 보며 정무진 회장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경숙의 편지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진이를 찾지 마세요. 그 아이는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무진 회장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8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싶었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경수가 미안해.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을 거야. 정무진 회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의 누명이 벗겨진 이후 회사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정세영의 정직 소식이 전해지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여러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서진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서정아 팀장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팀장님. 팀장님이 믿어주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서진은 진심으로 감사해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왜 회장이 자신을 도와주었는지, 왜 본부장이 자신을 모함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무진 회장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숙의 편지를 읽은 후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서진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최비서, 윤서진을 회장실로 불러주세요. 지금 부르시겠습니까? 네, 지금 당장요. 최비서가 홍보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서진은 갑작스러운 호출에 당황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부르신다고요? 네, 지금 바로 올라오라고 하시네요. 서진은 긴장하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6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마음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회장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서자 정무진 회장이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정무진 회장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번 일로 많이 힘들었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께서 믿어주셔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정무진 회장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28년 만에 마주하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윤서진 씨, 아니, 서진아. 갑자기 반말로 바뀐 호칭에 서진이 놀랐습니다. 회장님? 할 말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정무진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오경숙 씨를 알고 있습니다.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를 아신다고요? 네.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어요. 서진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뜻이신지. 정무진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과 경숙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서진은 사진을 받아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분명히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예요.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은 나입니다. 28년 전의 나요. 서진은 사진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설마. 맞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정무진 회장의 고백에 서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 아들이에요. 서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서진아, 진정해요. 내 말을 들어보세요. 안 들을 거예요. 저한테는 아버지 같은 건 없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28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세요? 정무진 회장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28년이 해결되나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치매로 저도 못 알아보세요. 병원비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서 왜 이제야 나타나세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아버지는 필요 없어요. 28년 동안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정무진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의 분노가 정당했기 때문입니다. 서진아,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서진은 돌아서서 회장실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잠깐, 서진아. 정무진 회장이 급하게 불렀습니다. 뭐예요? 서진이 뒤돌아봤습니다. 이사 자리를 줄 수 있어. 후계자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관심 없어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뭘 원해? 돈? 집? 뭐든지 해줄 수 있어.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럼 뭘 하면 되겠니? 정무진 회장이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멈춰서서 정무진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뭐든지 해주시겠어요? 그래, 뭐든지. 그럼 제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예요. 서진의 말에 정무진 회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진아, 28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서진은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왜 어머니를 버리셨어요? 정말 왜요? 정무진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역시 대답 못하시는군요. 서진은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내 아들이든 아니든 미안하다. 정무진 회장의 마지막 말에 서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늦었어요, 회장님. 너무 늦었어요. 서진은 회장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정무진 회장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숙의 편지 내용이 맞았습니다. 서진은 정말로 아버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경숙아, 내가 너무 늦었나? 정무진 회장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서진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슬픔, 당황 등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라고. 지금 와서.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8년 동안 궁금했던 아버지의 정체를 알게 되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 서진은 어머니 오경숙을 생각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하겠다고? 절대 용서 못해. 서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세영은 회사를 떠났고 정무진 회장은 서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여러 시도를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홍보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무진 회장이 여러 번 정직원 전환을 제안했지만 서진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특혜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서진의 일관된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JK그룹에서 공개 채용을 실시했습니다. 서진도 정식으로 지원서를 냈습니다. 서진 씨, 굳이 그럴 필요 있어요? 회장님께서 얼마나. 서정아 팀장이 걱정했습니다.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서진은 결심이 굳었습니다. 채용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서류 심사, 필기 시험, 면접까지 모든 과정을 다른 지원자들과 동일하게 통과해야 했습니다. 정무진 회장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서진이 얼마나 뛰어난지 확인하고 싶었고 동시에 아들이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기를 바랐습니다. 최종 면접 날 서진은 당당하게 자신의 역량을 어필했습니다. 6개월 동안 홍보팀에서 쌓은 경험과 아이디어들을 체계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인상 깊었습니다. 합격입니다. 면접관들의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JK그룹 대강당에서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이 열렸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에 배정된 신입사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멘트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서진님 나와주세요. 서진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정장 차림에 정식 사원증을 가슴에 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다. 전략기획실 신입사원 윤서진입니다. 서진의 인사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맨 뒤편에서 정무진 회장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뤄낸 성과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서진은 새로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전략기획실은 중요한 부서였고 서진에게는 큰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서진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은 어머니가 계신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경숙은 여전히 치매로 인해 서진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서진은 매주 빠지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저 정식 직원 됐어요. 서진이 어머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제 실력으로 당당하게 합격했어요.
이제 병원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경숙은 서진을 바라봤지만 여전히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평생 곁에 있을게요. 병원을 나서며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때 서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무진 회장으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축하한다. 자랑스럽다. 단순한 메시지였지만 서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완전히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서진은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서진은 전략기획실에서 첫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신규 사업 진출에 관한 기획안을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진은 밤낮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했습니다. 6개월 동안 홍보팀에서 쌓은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주 후 서진은 완성된 기획안을 임원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네요. 실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임원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정무진 회장도 참석했지만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공정하게 평가했습니다. 채택하겠습니다. 윤서진 씨가 프로젝트 팀장을 맡아주세요. 신입사원이 팀장을 맡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실력이 충분히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무진 회장과 서진이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수고했어. 정무진 회장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은 여전히 존댓말을 썼습니다. 언제까지 남처럼 지낼 거니? 저는 괜찮습니다. 서진의 대답에 정무진 회장은 안타까웠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그 후로도 두 사람의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장과 직원으로 개인적으로는 어색한 사이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정무진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프로젝트를 뒤에서 지원하고 어머니의 병원비도 몰래 대신 지불했습니다. 서진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을지도 모릅니다. 6개월 후 서진의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고 서진은 승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 파티라도 해야겠네요. 동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혼자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서진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입사 첫날과 같은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계약직이 아닌 정식 직원으로 그리고 팀장으로서 서 있었습니다. 나는 회장의 아들이기 전에 내 이름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서진의 목표는 이뤄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인정하는 실력 있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정무진 회장도 같은 시각 회장실에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경수가 우리 아들 잘 키웠어. 고마워. 정무진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정무진 회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정무진 회장은 그 문자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천천히 해보자. 정무진 회장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에필로그. 사람은 누구의 자식이냐보다 누구처럼 살고 싶은지가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과거가 아니라 나의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서진은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이뤘습니다. 아버지의 도움 없이 오직 실력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것이 서진이 원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정무진 회장은 늦었지만 아들을 찾았습니다. 비록 아직은 어색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족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JK그룹 빌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65층 회장실에는 정무진 회장이, 35층 전략기획실에는 윤서진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혈연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그 거리를 좁혀가고 있는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상처받았던 과거보다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더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서진과 정무진 회장에게도 그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